상주 FM 93.9MHz 이번 주 상주 소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나연입니다. 2월 넷째 주 이번 주 상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방송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상주도서관 활영분관은 지역 시니어와 은퇴 예정자를 대상으로 2026년 노후준비 아카데미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중장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 및 재무관리 등 체계적인 미래 설계를 돕고자 마련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와 협력해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3월 12일부터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3회에 걸쳐 운영됩니다. 교육은 똑똑한 상속 및 증여법, 연금과 양도세 등 실전 세무 지식, 원활한 소통을 위한 내 마음 돌보기 등 재무와 심리를 아우르는 전문적인 콘텐츠로 구성됐습니다. 수강 신청은 전화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선착순 30명 내외로 모집하며 상세 일정은 활영분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디지털 자료실 054-533-4756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상주시 청리면에서는 지역사회발전 모임인 청명회가 관내에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3가구를 직접 방문해 장수 축하 선물과 함께 따뜻한 안부를 전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2026년 병오년 설 명절을 맞아 지역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어르신들의 장수를 축하하고 경로 요친의 의미를 되새기며 공경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청명회 이성희 회장과 회원들은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을 세심히 살피고 한파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레이 세트와 제철 과일 등 정성껏 준비한 장수 축하 선물을 전달하며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상주시 함창읍에서는 지난주 설 명절을 맞아 주식회사 시월드 고속페리 이혁영 회장이 함창읍 함께 모아 행복금고로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상주시 함창읍 증촌리 출신인 이혁영 회장은 함창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며 IMF 외환위기 당시 카페리를 인수해 주식회사 시월드 고속페리를 설립했습니다. 차별화된 전략과 혁신적인 경영으로 회사를 20년 연속 여객 및 물류 수송률 1위의 해상 운송기업으로 이끌었습니다. 이혁영 회장의 고향을 위한 꾸준한 나눔 활동은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는데요. 함창읍 맞춤형 복지팀에 2024년에는 성금 3천만 원, 2025년에는 성금 2천만 원을 각각 기탁했으며 2024년 10월에는 모교인 함창초등학교에 장학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2008년부터는 함창초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주도 수학여행과 목포 견학 투어를 지원하는 등 교육 발전에도 힘써왔습니다. 2025년 7월에는 함창읍 이장님들을 초청해 제주여행을 지원하며 지역 마을 간의 교류와 화합에도 앞장섰습니다. 이혁영 회장은 고향의 이웃과 모교 후배들을 위해 나눔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건 늘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는 고향분들 덕분이며 앞으로도 고향과 함께하며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상주시는 시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학년도 경북도민 행복대학 상주 캠퍼스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경북도민 행복대학은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북형 평생학습 모델입니다. 이번 2026학년도 상주 캠퍼스 신입생 모집 인원은 총 50명이며 상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오는 3월 개강식을 시작으로 상반기, 하반기 각각 15주 동안 매주 1회 상주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운영됩니다. 교육과정은 경북학, 시민학, 미래학 등 공통과목과 인문학, 사회경제,
문화예술 등 상주시의 특성을 반영한 7개 분야 특화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아울러 단순 이론 수업에 그치지 않고 학생 자치활동과 지역사회 봉사, 그리고 현장 체험학습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병행될 예정입니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료생에게는 경상북도지사와 상주시장이 공동 수여하는 명예도민학사 학위증이 전달되며 우수학습자 표창, 동아리활동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올해부터 기존 수료생의 경우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재입학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학습 기회를 넓혔습니다. 입학 희망자는 경북도민행복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상주시 평생학습원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상주시 평생학습원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상주시의회는 23일 상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3월 4일까지 10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위권 등을 처리했으며 24일부터 27일까지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3월 3일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처리하며 4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상주시 보건소는 상주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우리마을 예쁜 치매 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자 간담회 및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치매관리 사각지도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우리마을 예쁜 치매 쉼터는 보건진료소를 거점으로 치매안심센터 방문이 어려운 지역 어르신에게 치매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관내 13개 보건진료소에서 2월 말부터 7월까지 총 30회기 과정으로 운영되며 인지 저하가 우려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 중재 프로그램과 건강생활 실천 교육을 병행합니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사례 관리로 치매 관리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상주시 화동면은 소재지 일대에 복잡하게 얽혀 도시미관을 저해했던 전선 정비 사업과 도로 재포장을 완료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동안 전봇대 사이에는 전기선과 KT, SK, LG U+, 세로넷 등 각종 통신선이 뒤엉켜 주민 불편과 미관 저해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상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한국전력을 비롯한 통신사와 협력해 정비를 추진했으며 관계 기술자들의 노력으로 전선이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아울러 노후하고 울퉁불퉁했던 도로 구간은 전주 이설과 병행해 재포장을 실시함으로써 보행 및 차량 통행 환경도 한층 개선되었으며 특히 설 명절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고향을 찾은 춘향인들에게 정돈되고 깨끗한 화동면의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상주소방서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잦은 겨울철을 맞아 산불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달함에 따라 상주시 관내 일원을 대상으로 겨울철 산불 예방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예방 순찰은 산불 주의 기간 상주소방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주요 순찰 지역은 상주시 내 화재 취약 지역과 주요 산림 인접지 등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방대원들은 관내 산림 인접 마을을 직접 방문해 논, 밭두렁 소각 행위의 위험성을 알리고 쓰레기 불법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형 지도 점검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압이 가능하도록 소방 용수시설 점검과 비상 연락체계 가동 상태를 함께 확인하며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주소방서는 산불 주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상주시의 소중한 산림자원과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빈틈없는 예방순찰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상주도서관은 3월부터 7월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첫걸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책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기획됐으며 책놀이 전문가가 유치원으로 직접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어린이와 책놀이 전문가가 주제별 그림책을 함께 읽고 책과 관련된 북아트, 역할놀이, 손유희 등 다양한 독후 활동을 운영합니다. 상주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를 기존 금액보다 2,000원 인상합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이후 제조 및 발급 원가가 크게 상승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인데요. 그동안 여권 발급 수수료는 지난 20년간 동결되어 왔으나 지속적인 원가 상승으로 관련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이어져 왔습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된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돼 위 변조 방지 기능이 대폭 향상되었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작 단가와 발급 비용이 기존 여권 대비 증가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인상폭을 2,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2026년 3월 1일 접수되는 여권 신청건부터 적용되며 세부 수수료 금액은 여권 종류 및 유효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권 발급 신청은 상주시청 민원실에서 가능하며 방문 전 필요 서류를 확인하면 보다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심야 시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음주운전자를 관제하고 조기 검거에 적극 기여한 공로로 상주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관제요원 A주무관은 2월 11일 수요일 심야 시간대 집중 모니터링 중 12시 7분경 북문동 행정복지센터 앞 신호대 사거리에서 신호 변경 후에도 출발하지 않는 승용차를 발견해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112에 신고해 음주운전 피혐의자 조기 검거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관제요원 A주무관은 앞서 1월 13일 19시 11분경에도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신고해 검거에 이르게 하는 등 지속적인 집중 관제와 신속한 상황 판단으로 시민 안전 확보에 공헌한 바 있습니다. 상주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9,351호를 대상으로 개별주택 가격을 검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별주택 가격 검증은 지난 2월 13일까지 진행한 개별주택 산정을 기반으로 검증하게 됩니다. 개별주택 산정 가격의 주요 검증 사항으로는 비교 표준주택의 적정 선정, 주택 특성 조사 및 주택 가격 비준표의 적용 등이며 산정 가격의 적정성을 판별하고 표준 주택 가격과 인근 개별주택 간의 균형과 주택 가격 변동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적정한 가격인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상주시에서 산정한 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뒤 3월 18일부터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30일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상주시 동문동에서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가지고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태극기 달기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운동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주요 도로변과 마을 일원에 태극기를 개양하고 각 가정에서도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달 수 있도록 독려하며 나라 사랑 실천 분위기의 확산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며 3.1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공동체 애국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상주의 상산전자고등학교가 2026년부터 경북에너지기술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에너지특화 하이테크 혁신학교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단순한 교명 변경이 아니라 직업교육의 방향을 에너지산업 전문 인재 양성에 맞춰 전면 개편하는 대대적인 변화인데요.
학교는 전국 최고 수준의 스마트 에너지 실습장을 구축해 산업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최신 설비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현장 투입이 가능하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VR, AR 기반 실감형 교육을 도입해 복잡한 에너지 제어 기술을 체험 중심으로 익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산업용 드론 제어 동아리를 운영해 에너지 시설 점검과 물류 등 미래 산업 분야까지 교육 영역을 확장합니다. 취업 역시 양이 아닌 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성실히 학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연봉 3,800만 원에서 4,200만 원 수준의 에너지 중견기업 취업 로드맵을 제시하고 졸업 전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1인 1기 자격증 프리패스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고졸 취업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4단계 밀착형 에너지 4.0 캠프를 통해 학교 적응과 진로 설계를 돕고 최신식 기숙사와 편의시설을 갖춰 학업과 생활의 균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북 에너지기술고등학교는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한 실무형 교육과 체계적인 취업 연계를 통해 고졸 취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결과를 공개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하는 적정 가액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 표준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공개 대상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주거용 건축물이며 산정 결과는 지방세 정보 시스템 위텍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은 전년도 대비 또는 실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 여부,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의 변동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건축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와 근거 자료를 첨부해 오는 2월 27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된 의견은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 검토해 반영하며 이후 행정안전부 협의와 경북도지사의 승인,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일 최종 고시될 예정입니다.